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차가운 금속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몸은 작은 돌멩이처럼 떨리고 있었죠.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간호사의 물음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꽉 막혀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거든요. 그 순간 알았어요. 내 곁엔 아무도 없다는 걸. 가족을 위해 평생을 쏟았는데 나는 왜 혼자였을까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결심이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도 남겨주세요. 구독자분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사연 하나 남길게요. 저는 하는 자 65이에요. 오늘은 시계를 안 봤어요. 그냥 물이 끓는 소리를 들으면서 김냄새가 퍼질 때까지 기다렸거든요. 항상 6시에 맞춰야 한다는 말에 쫓겨 살았는데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봤어요. 국자 잡은 손끝이 뜨겁게 달아올랐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어머니, 저녁은 6시에 꼭 맞춰주세요. 그 말이 귓속에서 다시 울리자 숨이 훅 막히면서 가슴이 조여왔어요. 부엌 창으로 들어온 햇빛이 싱크대 위에 네모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 제가 갇혀 있는 것 같아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손녀 도시락부터 싸고 냄비에 국 끓여놓고 세탁기 돌려놓고 허리 펴기도 전에 청소기를 들고 거실을 돌았죠. 어머니, 빨래는 색깔 있는 거랑 흰 거 꼭 따로 해주세요. 며느리의 말투는 깔끔했지만 제 손끝은 스르륵 식었어요. 아들 준서가 뒤늦게 말했죠. 그냥 엄마가 하시게 놔둬. 하지만 그 말은 제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이야기를 빨리 끝내자는 것처럼 들렸어요. 저녁은 꼭 6시에 맞춰야 했어요. 10분이라도 늦으면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고 애들 학원 시간 맞춰야 한다고 말했죠. 밥 다 먹고 나면 다들 방으로 들어가고 저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수도 물소리가 멈추면 집이 이상하게 더 조용해졌죠. 그럴 때마다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이 집에 왜 있는 거지? 그 와중에 학교 급식실에서 일할 땐 국솥에서 올라오는 김이 안경을 덮어서 앞이 안 보일 지경이었죠. 팔목은 모래 씹히는 것처럼 시큰거리고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퇴근하면 온몸에 음식 냄새가 배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손목 통증이 더 심해져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하더군요. 수술해야 합니다. 많이 쓰셨어요. 뭐 별 수 없죠. 날짜를 잡고 나오던 그날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술 당일 옷을 갈아입고 수술실 앞에 누워 있으니까 차가운 금속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온몸이 작은 돌멩이처럼 떨렸어요. 간호사가 묻더라고요. 어머니, 보호자분은요? 없어요. 혼자 왔어요. 짧게 말했는데 목이 꽉 막혀서 숨이 잘 안 쉬어지더라고요. 마취가 들어올 때 숫자를 세었어요. 1, 2, 3. 그리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렸죠. 눈을 뜨니까 물컵은 멀리 있고 창문으로 햇빛만 뚝 떨어져 있었어요. 옆자리 환자분은 가족들이 둘러서서 손을 잡아주고 있었는데 제 침대 옆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그렇지. 나 혼자구나.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누구 하나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요. 퇴원 후에 집에 돌아와 현관 신발장을 보니 내 식구 신발과 여행 가방이 사라져 있더라고요. 아들 가족이 주말 여행을 떠난 거였죠. 집안이 고요했어요. 그 순간 숨이 트이는 것 같으면서도 가슴이 이상하게 답답했어요. 내가 이 집에 이렇게 매달려야 하나?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났어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다가
결국 통장을 꺼냈어요. 월급 봉투 하나도 안 쓰고 모았던 기억.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며 여름 휴가도 안 가고 저금했던 날들. 그때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나는 그 돈으로 식구들 밥상부터 차렸는데 돌아와 서운함만 남은 걸 보니 제가 너무 바보 같았던 걸까요? 이제는 내 밥만 차려도 되잖아? 그 생각에 전화를 걸었죠. 정선 원룸이요. 네, 계약할게요. 말하고 나니까 숨이 쑥 내려가는데 눈물이 조금 나더라고요. 다음 날 새벽 창문을 여니까 안개가 발목까지 들어왔어요. 솔향이 부엌까지 들어오고 냄비 뚜껑 위에 김이 천천히 사라졌어요. 그걸 보면서 속으로 말했죠. 이제 나는 하는 자야. 누구 엄마 말고 그냥 나로 살 거야. 며칠 뒤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있는데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곧 아이들 웃음소리가 현관에서부터 터져 나왔죠. 할머니, 우리 왔어요. 쌍둥이가 달려들어와 신발을 벗고 가방을 툭 내려놨어요. 아들 도윤이 가볍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엄마, 별일 없으셨죠? 며느리도 간단히 인사했어요.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대답하지 않고 식탁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거실 한가운데 쌓인 박스들을 본 아이들이 갑자기 멈춰 섰어요. 순간 여행 온 기쁨이 사라지고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며느리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식탁 위에 놓인 봉투를 손끝으로 눌렀어요. 부동산 다녀왔어. 집 금매로 내놨으니까 곧 팔릴 거야. 아들이 멍하니 저를 보다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집을 내놓다뇨?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저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게 최대한 또박또박 말했어요. 역시나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따지듯이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이런 중요한 일을 왜 말씀도 안 하시고 하세요? 이 집은 내가 번 돈으로 산 내 집이야. 그동안 너희한테 생활비 한 번도 안 받았지. 청소, 빨래, 밥까지 다 내가 했어. 근데 이제 그만하려고.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너무 심하시네요. 심한 건 너희였어. 빨래 따로 해달라. 저녁 6시에 맞추라. 엄마는 그 말 들을 때마다 마음이 서늘했어. 내가 병원에 혼자 누워있을 때 너희는 요양원 얘기나 하고 있었어. 그때 알았어. 여기 더 있으면 내가 없어지겠구나.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나도 알아. 너희가 일부러 날 미워한 건 아니지. 근데 사람이 매일 조금씩 무시당하면 결국 사라지는 거야. 나는 그렇게 사라지고 싶지 않아. 며느리가 작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뜻이 뭐가 중요해. 평소 너희의 행동이 중요한 거지. 그때 나는 얼마나 서러웠는데. 손주 녀석들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할머니, 우리 때문에 이사 가는 거예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아니야. 너희 잘못 아니야. 할머니가 이제 할머니 인생 살러 가는 거야. 너희는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잘 지내면 되는 거야. 할머니가 가끔씩 놀러 가마. 울먹이는 아이들을 잘 타일러 주었어요. 손주들 때문에 제 마음이 약해질까봐 혼이 났답니다. 그래도 엄마, 너무 갑작스러워요. 우리 당장 나갈 데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저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내쉬었어요. 미안하지만 이번엔 안 미룰 거야. 너희 버리는 거 아니야. 이제 너희도 너희 힘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니? 나는 30년 동안 너희만 보고 살았어. 이제 남은 30년은 나를 위해 살 거야.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너무하시네요. 어머니, 우리 보고 어디로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이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그만해. 며느리는 그제야 말을 멈추고 제 얼굴을 보았어요. 어디든 가. 너희는 젊잖아. 나도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데
너희가 못할 이유 없잖아. 거실은 숨소리만 들렸어요. 모두의 시선이 식탁 위 봉투에 꽂혔죠. 냉장고 소리,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새 주인 곧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나갈 준비 미리 잘 해둬. 그리고 너희 이사갈 전세금은 조금 보태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아들은 얼굴을 감싸쥐었고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이들은 제 옆으로 바짝 다가와 울먹였어요. 가슴은 쿵쾅거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30년 묵은 먼지가 한 번에 털려나간 것 같았죠. 그렇게 한바탕 전쟁이 끝나고 다음 날 새벽이었어요. 집안은 조용했고 거실 불을 켜자 어제 쌓아둔 상자들이 그대로 눈에 들어왔어요. 심장이 다시 두근거렸지만 천천히 상자 하나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렸죠. 뚜껑을 여니까 제일 위에 오래된 앨범이 있었어요. 손끝으로 먼지를 털고 천천히 펼쳤어요. 첫 장에는 젊은 날 남편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저를 보고 웃고 있더군요. 아직 젊은 남편이 저를 안고 행복한 표정을 하고 있었고 그 옆에 앉아 있는 20살이 갓 넘은 제 얼굴은 정말 남편보다 더 행복해 보였어요. 그때 저는 이 아이만 잘 키우면 된다고 그 생각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텼거든요. 한 장 더 넘기니까 돌잔치 사진이 나왔어요. 아들이 턱바지를 두르고 두 손 번쩍 들고 웃고 있었죠.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지금 저는 그 아이에게 이제 엄마는 네 곁을 떠날 거야 라고 말하려는 거잖아요. 너무 미안하고 너무 서글펐어요. 앨범을 덮으려다 손이 멈췄고 그때 저는 며칠 전 병원에서 혼자 깨어났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하얀 천장, 차가운 공기, 보호자 안 오셨어요? 하던 간호사의 얼굴. 그 기억이 머릿속을 스치자 가슴이 싸늘해지면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앨범을 다시 상자에 넣고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손끝이 아리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은 더 단단해졌어요. 미안하다 도윤아. 하지만 너도 이제 너의 가족이 있고 이제 이 엄마는 나로 살아야 해. 나지막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다가 액자를 놓치는 바람에 액자가 떨어져서 유리가 깨졌어요. 깜짝 놀라 허리를 굽혔죠. 깨진 유리를 줍다가 손가락이 살짝 베었어요. 피가 한 방울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걸 보는 순간 오히려 눈물이 멈췄어요. 그래 이젠 정말 마음 단단히 먹어야지. 부엌으로 가서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전세금, 이사 비용, 앞으로 쓸 생활비까지 계산했죠. 손끝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돈을 봉투에 넣다가 잠시 멈췄어요. 혹시 내가 너무 심한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스치자 눈물이 차올랐지만 며칠 전 부엌에서 들었던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귓가에 떠올랐어요. 여보, 어머니가 빨래를 또 애들 옷이랑 같이 돌리셨나 봐. 하얀 셔츠에 물이 다 들었단 말이야. 진짜 이런 거 신경 안 쓰면 곤란하다니까.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냥 말로 부탁드리면 되잖아. 그런데 며느리가 한숨 쉬더니 말했어요. 아니야. 무슨 말하면 눈치 보여 죽겠어. 쉬고 싶어도 못 쉬고. 이럴 거면 괜히 들어왔나 봐. 그 말을 다시 떠올리니 속상했고 또 한편으로는 괘씸했죠. 아까 잠시의 미안함이 싹 가실 만큼요. 봉투를 꼭 눌러 닫았어요. 그리고는 다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심한 게 아니야. 그냥 서로를 위한 거야. 그때 부엌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며느리가 물을 마시러 나왔죠. 눈이 잠깐 마주쳤지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돌리고 방으로 들어갔고 그 뒷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시원했어요.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짐을 정리했어요.
거실이 점점 비어가면서 이 집이 더 이상 내 집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소파를 닦고 앉았어요. 손바닥에 먼지가 묻었지만 기분은 이상하게 후련했죠. 그때 부동산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계약자 잔금 준비됐습니다. 글자를 보고 이제 진짜라는 생각에 잠시 심장이 떨렸지만 이상하게 그 떨림이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창문을 열고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죠. 찬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오면서 그동안 막혀 있던 게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은자야. 이제 진짜 네 인생 시작이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고 웃었어요. 그렇게 하루가 가고 또 며칠이 흘렀어요. 그날 이후 집안 공기가 조금 어색해졌죠. 아들도 며느리도 괜히 눈치를 보는 것 같았고 저도 말수가 줄었어요. 거실 한쪽에 멈춘 상자들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죠. 밤마다 눈을 감으면 쌓아두었던 상자가 떠올랐고 쌓였던 마음이 가라앉기도 했어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이 나이에 혼자 살 수 있을까? 결심했던 마음이 흔들려 괴로운 날의 연속이었어요. 손주들이 웃던 얼굴이 떠오르고 저녁 식탁에서 다 같이 앉아있던 순간들이 자꾸 눈앞에 그려졌어요. 흔들리는 마음은 계속되었고 그러다 문득 여길 나가면 후회하지 않을까?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말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터졌죠. 어쩔 땐 잠들기 전 베개를 꼭 붙잡고 소리 없이 울기도 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기도 했어요. 아니야. 이제 나도 달라져야 해. 평생 남만 챙기고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챙겨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러던 중 그날 아침이 결정적인 순간이 된 거였어요. 그날따라 며느리가 아이들 챙기느라 분주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눈치를 주며 말했죠. 여보, 우리 가는 길에 아울렛 잠깐 들러야 하니까 빨리 준비해요. 뭘 그리 바쁘게 챙기는지 바라보던 그 순간 그제야 생각났어요. 오늘이 며느리 친정엄마 생신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며느리는 아침부터 들떠 있었고 아들은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갔어요. 나는 식탁에 앉아 그 모습을 보고 있었죠. 내 생일에는 며느리가 바쁘다고 미역국도 못 끓였고 아들놈은 퇴근하고도 그날이 엄마 생일인지도 모르고 지나갔죠. 아들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더니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네. 손끝이 덜덜 떨렸어요. 가족들 웃음소리가 멀어지고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이 갑자기 텅 빈 것처럼 느껴졌어요. 서운하고 화나고 내가 왜 이렇게 이 집에 매달리고 있는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사모님, 오늘 집 보러 손님 모시고 가도 될까요? 기다렸던 전화였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까 잠시 망설여지더라고요. 하지만 돌이키고 싶지 않았어요. 네, 오세요. 약속을 잡고 시간이 되자 잠시 후 젊은 부부가 집에 들어섰어요. 정말 꼼꼼하게 집을 둘러보더니 좋아하더라고요. 집이 너무 따뜻하네요. 저희 꼭 여기 살고 싶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어요. 사람들이 돌아가고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때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여기서 자고 갈 것 같아요. 나는 뭘 기대했던 걸까요? 잠시 말이 막혔어요. 그래라.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죠. 휴대폰을 내려놓으니 공허한 마음은 더 커졌고 집안이 더 텅 빈 것 같았어요. 한참을 앉아 있다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죠. 아, 역시 혼자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구나. 눈물이 뚝 떨어졌지만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편해졌어요. 이제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일까요? 그래, 내 인생 한 번쯤은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그럼 괜히 이런 상처받지 않고 살 수 있잖아. 그날은 그 생각만 하다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어제 보신 분들이 계약하겠다고 하세요. 오늘 계약하러 오실 수 있으시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곧 크게 숨을 들이마셨죠. 네, 오늘 갈 수 있어요. 그제야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제 마음속에는 기쁨, 슬픔, 기대와 불안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시작이라는 설레임 하나로 모든 게 정리되는 순간이었어요. 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웃으면서 반겼고 계약서가 책상 위에 딱 놓여 있었어요. 간단한 설명을 듣고 펜을 들었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손이 자꾸 미세하게 떨리더라고요. 그 떨림을 본 사장님이 제 얼굴을 잠깐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모님, 이런 질문은 여기서 맞지는 않지만 이렇게 좋은 집을 왜 파시기로 하신 거예요?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조용히 웃었어요. 머릿속으로는 아들놈이랑 손주들의 웃던 얼굴, 그리고 혼자 울던 밤이 번갈아 스쳤죠. 여기 참 좋은 집이죠. 저한텐 추억도 많아요. 근데 이제는 이 집에 있으면 제가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제 자리에서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아침에 눈치 안 보고 커피 마시고, 저녁에 내가 먹고 싶은 시간에 밥 차리고. 그냥 제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늦었지만 이번엔 나를 위해 한번 살아보려고요. 사무실이 잠깐 조용해졌죠. 저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는 듯 사장님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때 옆에 앉아있던 젊은 부부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희도 여기에서 그렇게 좋은 추억 만들면서 살고 싶어요. 사모님 덕분에 좋은 집 만난 것 같아요. 사장님이 제 눈을 다시 봤어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지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마음 확인하셔야죠.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펜을 들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시 가다듬었어요. 주세요. 사인할게요. 사인하는 제 손끝이 살짝 떨렸는데 이상하게 가슴은 조금 가벼워졌어요. 잘하셨어요. 이제 정말 새 출발이시네요. 저희가 좋은 집으로 잘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고마워요. 잘 부탁해요. 부동산에서 나왔지만 집으로 곧장 가고 싶지 않았어요. 강릉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죠. 곧장 역으로 가서 강릉행표를 끊고 아무 말 없이 열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이 빠르게 뒤로 밀려가는데 저도 같이 어딘가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나 혼자서도 이렇게 떠날 수 있구나. 강릉역에 도착하자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처음엔 원룸을 보려고 했지만 부동산 사장님이 다른 곳을 추천해 주셨어요. 바다가 보이는 아담한 단층 주택이었는데 새로 지은 집이라 손볼 데가 없었고 근처에 편의점과 시장도 있어서 혼자 살기 딱 좋았습니다. 여기라면 아침마다 바다 보면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겠네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금을 걸었어요. 마음속에서 무거운 돌 하나가 굴러내리는 기분이었죠. 예전에 어디선가 들었어요. 선택의 기로에서 생각이 많아질수록 겁쟁이가 된다고. 큰 결심을 실행하고 나니까 신기하게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방 안을 한 번 더 둘러보고 싶어서 다시 찾아갔어요. 작은 마당에서 바람을 맞으며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여기 그네 하나 달고 아침마다 앉아서 커피 마시자. 해질녘인 바다를 보고 하루를 마무리해야지. 나 혼자 그렇게 여유롭게 한번 살아보자. 그 순간만큼은 아들 내외가 머릿속에서 싹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쌓인 서운함이 아니라 설렘이 가득 차올랐어요.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래, 여기가 이제 진짜 내 인생의 두 번째 시작인 거야.
해가 저물 무렵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을 열자 낯설 만큼 조용한 집안이 저를 맞았습니다. 주방 싱크대에 덩그러니 놓인 설거지거리, 거실 테이블 위 아이들 장난감, 그걸 치우다 말고 한숨이 나왔어요. 이제 떠날 생각을 하니 다 싫어진 걸까요? 샤워를 하고 방에 누우니 오늘 하루가 영화처럼 스쳐가더군요. 설렘도 있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심으로 더 단단해진 요즘이었어요. 그날 밤은 이상하게도 깊게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눈을 떴을 때 집안은 아직 조용했어요. 저는 바로 상자를 꺼내 하나씩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비우고 서랍 속 묵은 영수증과 메모들을 꺼내다 보니 20년 전 적어둔 장보기 메모, 아들 시험 날짜가 적힌 달력 조각이 나왔어요. 그걸 보니 웃음이 났지만 곧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그렇게 챙기며 살았는데 지금 나한테 고마워하기는커녕. 상자가 하나둘 쌓이자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멈출 수 없어요. 그때 방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졸린 얼굴로 나왔습니다. 제가 정리해 놓은 상자를 보고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짐 싸는 거야. 너희는 내가 집을 팔겠다고 말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새 집 알아볼 생각을 안 하고 있니? 아들이 뒤늦게 나왔습니다. 엄마, 저희도 알아보고는 있어요. 알아본다고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나는 내 갈 길 가려고 다 정리했어. 너희는 언제까지 이 집에 얹혀 살 생각이야? 순간 집안이 싸늘해졌습니다. 며느리가 표정이 굳은 채로 말했어요. 어머니, 갑자기 이렇게까지 하시면 갑자기라고? 너희가 나한테 했던 말들 다 생각나. 그때는 나한테 선택권이 없었잖아. 근데 이제는 있어. 이제는 내 집, 내 인생은 내가 정해. 아들이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고 그냥 상자를 덮었죠. 그 순간 집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젠 멈추지 말자. 끝까지 갈 거야. 거실에 앉아있던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상자 위에 손을 얹은 채 단호하게 말했죠. 이 집은 이미 계약이 끝났어. 보름 안에 비워야 해. 그리고 나는 내일 먼저 나갈 거야. 아들이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고 며느리는 입술을 깨문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표정을 보니 잠깐 가슴이 저렸지만 곧바로 말을 이어갔죠. 너희는 이 집에서 불편하다 했잖아. 좋아. 이제 진짜 편해질 거야.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거든. 저는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꾹 참았죠. 30년 동안 남의 집 청소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아들 키우면서 아껴 쌓아온 제 인생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어요. 그걸 내 손으로 직접 건네는 순간 속에서 여러 감정이 뒤섞였어요. 아쉬움, 분노, 그리고 해방감까지. 여기 전세금에 보탰어. 이게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이제 너도 한 가정의 가장이잖아. 네 아내랑 함께 스스로 해결해. 아들은 두 손으로 통장을 받았어요. 눈을 떨구고 한참 서 있었죠. 그 모습이 순간 안쓰럽기도 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흔들리면 안 됐으니까요. 하는 자, 여기서 또 마음 약해지면 안 돼. 이건 네 아들을 내쫓는 게 아니야. 진짜로 어른으로 세우는 거야.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어요. 거실 불이 꺼진 데 앉아 손목을 주물렀어요. 상자에 붙인 테이프 냄새가 코끝에 남았어요. 눈을 감으니 이 집에서 있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제 인생이 여기에 다 있었는데 여길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아들 내외 생각에 조금 원망이 됐어요. 다음 날 아침 골목에 트럭 소리가 울렸어요. 트럭에 짐이 하나씩 실리는 걸 보니까 이제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
가슴이 시큼해지니까 나도 모르게 주먹이 쥐어졌어요. 그때 아들 녀석이 땀에 젖은 이마로 나를 보더니 무거운 박스를 함께 들어 올리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죄송했어요. 앞으로 잘해볼게요.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죠. 그래, 그 말이면 됐다. 트럭 문이 쾅 닫히는 소리를 끝으로 저는 현관 앞에서 집안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뒤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닫았죠. 강릉으로 가는 길, 차창 밖의 풍경이 쏜살같이 지나갔어요.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가슴이 그렇게 시원해지더라고요. 늦은 오후 강릉에 도착하자 역시 바닷바람이 얼굴에 스쳤어요. 새 집 문을 열자 햇살이 방 안으로 가득 쏟아졌는데 그 햇살이 저를 반기는 듯 했고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제 매일 아침 바다 보면서 행복하게 시작해보자. 잔금을 치르고 열쇠를 손에 쥐었는데 차갑고 묵직한 열쇠가 이제 내 인생이 바뀐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았죠. 천천히 짐을 정리하다 보니 출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근처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하나 시켰죠. 이사할 때는 짜장면을 먹는 거잖아요. 문득 젊었을 때 남편이랑 아들이랑 첫 이사하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똑같이 짜장면을 시켜놓고 웃으며 먹었었죠. 지금은 혼자지만 추억과 함께 먹는 짜장면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래, 은자야, 이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 하나씩 해보면서 살아가자. 해가 막 떠오르고 멀리서 백고동 소리가 울렸어요. 그 소리에 잠이 확 깼죠.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자 창밖으로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차가운 아침 공기가 코끝을 스치는데 가슴이 먼저 시원해졌어요. 거실로 나와 테이블에 앉았어요. 커피를 내리는 소리가 괜히 경쾌하게 들렸어요. 잔에 커피를 따르고 각 구운 빵을 찢어 입에 넣으니 이제 진짜라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빵 한 조각, 커피 한 모금. 하나하나가 오늘 하루를 여는 작은 시작이었지만 너무 소중했어요. 하지만 문득 아들이 떠올랐어요. 지금쯤 정신없이 집을 알아보고 있을까? 속이 잠깐 조여왔어요. 그래도 고개를 끄덕이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잘하고 있겠지? 이제는 내가 걱정을 덜어줘야지. 나는 나대로 이사 온 첫날을 기분 좋게 시작해보자. 커피를 다 마시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겉옷을 걸치고 동네로 나왔죠. 아직 이른 시간인데도 빵집에서는 빵 굽는 냄새가 솔솔, 시장 골목에서는 생선 손질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씩 구경하다가 분식집에 들러 오뎅도 사 먹고 작은 식당에 들어가 점심을 먹었어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혼잣말했죠. 여기 괜찮네? 단골해야겠다. 맛있는 점심 한 끼에 기분이 괜히 좋아졌어요. 새로운 동네를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다 보니 혼자라는 생각도 잠깐 잊을 수 있었죠.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조용한 집이 조금 낯설었지만 그 고요가 싫지 않았어요. 휴대폰으로 아들 사진을 스윽 넘기다가 목이 잠깐 메었지만 그래도 바로 웃으며 속삭였죠. 보고 싶으면 내가 전화하면 되지 뭐. 해가 조금 기울자 산책을 나갔어요. 근처에 조명이 예쁜 카페에 들러 창가에 앉았죠. 바다 위로 파도가 부서지는 걸 한참 보고 있었어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니 손끝이 따뜻해지면서 마음도 서서히 풀어졌어요. 이렇게 아무 눈치 안 보고 앉아 있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노을이 서서히 바다를 붉게 물들이자 저도 모르게 속으로 말했어요. 그래, 은자야, 오늘 하루 참 괜찮았다. 이제는 나도 하루하루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내일은 소일거리라도 하나 알아봐야겠다. 아직 나도 할 수 있는 게 많잖아. 노을빛이 유리창에 비치는데
그게 꼭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신호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졌죠. 며칠 뒤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의 전화였는데 평소보다 밝더라고요. 엄마, 집 구했어요. 다음 주에 이사해요. 그 순간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비록 제가 먼저 단호하게 나왔지만 속으론 아들이 잘할 수 있을까 마음 졸이고 있었거든요. 어디로? 괜찮은데야? 성남으로요. 애들 학교도 가깝고 전세금도 딱 맞아서요. 엄마가 도와주신 덕분에 정말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확 뚫린 것처럼 시원했어요. 이제야 진짜 안심이 되더라고요. 정말 잘 됐어. 아들도 이제 제대로 된 가장이 되는구나. 나도 이제 진짜 마음 편히 내 인생 살 수 있겠어. 눈물을 닦으며 창밖 바다를 봤어요. 파도가 햇살에 반짝이는 게 유난히 예뻐 보였죠. 이제 나도 뭔가 해야겠다. 마음 편히 내 인생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일 말이야. 가슴 속에서 뭔가 꿈틀거렸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었어요. 그렇게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주민센터에 한번 가볼까? 혼자만의 시간이 좋긴 했지만 하루 종일 바다만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어야 하루하루가 의미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얼른 자리를 정리하고 주민센터에 가봤어요. 입구에 붙어 있는 구인 게시판을 훑어봤죠. 카페 홀서빙, 마트 계산, 실버 도우미. 하나씩 보다가 눈에 띄는 글이 있었어요. 어린이집 급식 보조 구함 오전 9시에서 1시까지.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예전에 학교 급식실에서 일했던 기억이 떠올랐죠. 그때는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이들 웃음소리가 그립더라고요. 주민센터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어린이집 급식 보조일 어떻게 지원하면 되나요? 아, 그거요? 경력 있으세요? 네, 학교 급식실에서 7년 정도 일했어요. 그럼 딱이네요. 원장 선생님이 경력 있는 분 찾고 계셨거든요. 연락처 드릴 테니 내일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확인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었죠.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날 준비를 하니까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어요. 건네받은 연락처로 전화해서 원장님과 통화를 마친 뒤 다음 날 어린이집으로 갔어요. 원장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죠. 경력이 많으시네요. 혹시 아이들 좋아하세요? 그럼요. 아이들이랑 있으면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주방을 구경하다가 아이들 밥그릇을 봤어요. 토끼, 곰돌이 그림이 그려진 작은 그릇들. 그걸 보니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내일부터 나오실 수 있으세요? 네, 물론이죠.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길에 하는 자 어린이집 급식 보조라고 혼자 중얼거리며 웃었어요. 뭔가 새로운 정체성이 생긴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죠. 첫 출근 날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예전 습관인가 보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라는 게 달랐죠. 바다를 보며 간단히 아침을 먹고 8시 30분에 어린이집에 도착했어요. 주방에서 아이들 간식을 준비하는데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등원하는 소리에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 내가 이 소리가 그리웠구나.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식당에 들어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한 아이가 저한테 인사하더라고요. 안녕? 밥 맛있게 먹어야 해. 이거 할머니가 만든 밥이에요? 그럼 할머니가 정성껏 만들었단다.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밥을 먹는 모습을 보니까 예전에 손주들 밥 먹여주던 기억이 떠올랐는데 그때의 힘들었던 기억이 지금은 기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퇴근길 어린이집에서 나와 바닷가로 걸었어요. 아직 해가 완전히 지지 않아서 하늘이 분홍빛이었죠. 파도가 발밑에서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기분 좋게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첫 출근치고는 나쁘지 않았구나. 아이들도 잘 따라주고. 작은 돌멩이를 하나 주워서 바다에 던져봤는데 첨벙하고 물에 빠지는 소리가 시원했죠. 집에 들어가니 냉장고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더군요. 조용하지만 무겁지 않은 그런 고요함이었죠. 전에는 이 정적이 외로웠는데 지금은 너무 편안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죠. 엄마, 시간 되시면 저희 집 한번 오세요. 애들이 할머니한테 자기 방 자랑하고 싶대요. 기분 좋은 아들의 목소리였지만 잠깐 망설였어요. 가고 싶은 마음과 아직 이른 것 같다는 생각이 교차했기 때문이죠. 그래, 너희끼리 먼저 잘 정착하고 나면 그때 갈게. 엄마도 여기서 새로운 일 시작했으니 안정되면 그때 보자꾸나. 엄마 사실은 저희가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요. 민서도 그동안 정말 죄송했다고. 진심이 느껴지는 목소리를 들으니 더는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그럼 주말에 한번 갈게. 전화를 끊고 미소가 났어요. 이제야 서로 어른으로 대하는구나 싶었죠. 그렇게 주말에 이사간 아들네 집에 갔어요. 작지만 깔끔한 투룸이었죠. 며느리가 어색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어요. 제가 알던 며느리의 표정과 말투가 아니더라고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니 마음도 모르고 어머니의 정성을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 너도 처음 겪는 일이었잖아. 나도 완벽하지 않았고. 중요한 건 이제 우리 모두 배웠다는 거지. 손주들이 달려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우리 방 좀 봐요. 아이들 방은 작았지만 알록달록 예뻤어요. 창가에 작은 책상도 있고 2층 침대가 한쪽 벽에 자리하고 있었죠. 할머니, 우리 여기서 공부해요. 그런데 할머니가 보고 싶을 때는 어떡해요? 그럴 땐 할머니한테 전화해. 할머니도 보고 싶으면 놀러 올게. 그 순간 아들이 부엌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이제 요리 배우고 있어요. 민서가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깨달았어요. 이 아이들이 진짜 성장하고 있구나. 강릉으로 돌아오는 기차에서 창밖을 봤어요. 그날이 돌아오던 날 중 가장 마음이 편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다가 어린이집 원장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은자 선생님, 아이들이 벌써 선생님 찾아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웃음이 터졌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려본 게 얼마만인지. 그날 밤 동네 산책을 나갔어요.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서 바닷가 벤치에 앉았죠.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게 되었다는 게 믿겨지지 않았어요. 별이 유난히 많았어요. 아이스크림을 한 입 먹으며 생각했어요. 65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는데 나를 위해 사는 게 이렇게 달콤하구나. 6개월이 흘렀어요. 어린이집에서는 이제 은자 선생님 하면 아이들이 다 알아요. 아들 가족과는 한 달에 한두 번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반갑고 헤어질 때도 아쉽지 않아요. 어제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등산을 다녀왔어요. 은자 씨 체력 정말 좋네요. 하는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 아침 거울을 보니 얼굴이 환해진 것 같았어요. 주름은 하나 더 생겼지만 눈빛이 예전과 달라진 걸 느꼈어요. 커피를 들고 베란다에 나갔죠. 바다에서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고 있었어요. 나도 저 갈매기처럼 자유롭게 살고 있구나. 그때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오늘 새로 운 아이가 있어요. 선생님이 특히 챙겨주셨으면 해서요. 그래요? 알겠어요. 금방 갈게요. 옷을 챙겨 입으며 거울을 다시 봤어요. 이제 저는 하는 자예요.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하는 자. 현관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65세에 시작한 인생이지만 아직 할 일이 참 많구나. 아직 늦지 않았어. 바닷바람이 뺨을 스치면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내 이름으로, 내 선택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그리고 같은 마음의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전해지기를 바라면서요. 그렇게 제 사연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함께하는 그날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